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종교 교육시설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 돌발 변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불교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수행 문화를 되살리고 불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효율적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바일 앱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등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혜와 자비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동국대 위기 극복 노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새해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같은 돌발 변수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전후해 언제든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돌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던 서울의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0명가량으로 2주 전에 비해 20명가량 줄었습니다. 동이 났던 병상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1월 24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6.8%이고 서울시는 41.9%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15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131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84개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줄이 길게 이어지던 서울의 임시 선별 검사소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돌발 변수들의 살얼음판 같은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선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시설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상이 있던 학생들이 열흘 넘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등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전체 학생의 96%가 감염됐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지만 어제에만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9건 추가됐습니다.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BBS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밤 9시 또는 5명 이상의 집합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우리가 단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순식간에 4차 대유행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31일까지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조정 여부를 이번 주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여러 변수들이 우리의 일상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멈추고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가 한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나랏돈으로 지원하고 비대면 업종 등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공동체를 위한 경제 활동을 일찌감치 고수해온 불교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역성장을 경험한 우리 경제. 새해 수출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내수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배달과 인터넷 플랫폼 등 비대면 업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코로나 손실 보상제와 이익 공유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 달에 24조 원이 투입되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화되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합니다. 금융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오히려 수혜를 본 계층과 업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공유제 도입도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가시화됐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 해소가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회적 경제란 수익이 낮더라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된 오늘날의 대안경제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GDP의 10%를 넘었어요. 국가의 재정, 코로나 재정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주는 방식의 시장 경제가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데미지를 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잔인한 바이러스 코로나19.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 연대가 무르익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수행 문화를 되살리고 불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효율적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바일 앱을 선보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108배 절수행과 명상 정보를 담은 통합 모바일 앱 마음거울 108을 출시하고 마음거울 콘텐츠를 활용한 컬러링 엽서북 등 굿즈를 제작해 배포한다며 통합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거울 108앱은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등 세대별로 운영하던 5개 모바일 앱을 통합 개선한 것으로 계층과 상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통합앱 개발과 컬러링 엽서북 제작에 원희룬 홍익대 애니메이션 학부 교수의 재능 기부가 있었다며 발언 문구 30가지를 선별해 제작한 컬러링 엽서북 굿즈는 전법 중심 도량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혜와 자비라는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한 등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경주 캠퍼스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가 건화 기념 구현으로 학교 안팎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본관에 마련된 상생의 나무, 윤성희 총장 등 대학 사부대중들이 각자의 서원을 적은 등을 달았습니다. 이 같은 자비 나눔 등달기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금액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주변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등록금을 내지를 못하거나
많이 가게가 어려워지는 그런 학우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희망나무 등달기 캠페인이 그런 학우분들 자비의 등달기는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자는 동국대의 건화 기념에 기반합니다. 특히 동국대는 앞으로 법인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에 건화기념 구현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도 시도합니다. 등 공장을 통해서 축하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장학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은 학제 개편은 물론 경주 캠퍼스 이전 논의 등도 건화기념에 따라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국대가 경주에 캠퍼스를 연 것은 경주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건화기념 구현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인구 감소의 전환기에 지자체와 대학은 협력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며 경주시에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도시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도시하고 도시 값어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주시에서도 그 의과대학을 다는 붙잡지 못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대학병원이 거기에 그 잔류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죠. 경주시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상생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무료급식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와 기업들의 따뜻한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제 SK네트워크스 주식회사 워커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도시락을 기부받아 광진구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200명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단기에 끝나지 않고 7차에 걸쳐서 이렇게 따뜻한 한 끼를 드릴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광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3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400여 명의 취약계층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새해에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사회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 4기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지몽 스님을 위원장으로 승가와 재가위원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재가위원은 전 민주노총 임원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성소수자 활동가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문제를 비롯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금지법 그죠? 그 행사에 그 기도를 갖다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설 전에 타결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무연고자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수요 시위와 제주 4.3, 광주 5.18 희생자, 세월호와 효순이 미순이 추모제 등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을 겪는 여러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농성 현장에 가보면은 노사관계가 많은 데 있죠. 서로 적개심으로 이렇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중재할 때 이 종교와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면
어떨까?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산호위가 어둡고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보듬어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 현장 속에서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몽 스님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가장 낮은 우체투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그분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우체투지의 자세로 다가갈 것입니다. 기도와 108배와 우체투지로서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내겠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태고종의 승가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강원 제11기 대교가 졸업식과 제12기 사교가 수료식이 어제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열렸습니다. 대교가 졸업식에선 모두 19명이 졸업장을 받았고 제12기 사교가 수료식에선 8명이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과 불교의 정신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에 불어닥칠지도 모를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끝까지 품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종단 발저기금 300만 원을 총무원장 호명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종립중앙승가강원은 2007년 수행과 포교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출발해 사교과에선 금강경과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등을, 대교과에선 화엄경 등을 1년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산 남쪽의 천년고찰 신원사가 신축년 새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진을 다짐하고 불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계룡산 신원사 주지 중화스님은 국민들에게 전하는 신축년 축원을 통해 새해에는 일상생활을 되찾길 간절히 발언한다고 밝히고 불교와 전통 산악신앙의 결집체인 중악단의 기운을 받아 국가의 재건과 복원을 이루고 각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길 염원했습니다. 소의 해를 맞이해서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구의 모든 인류가 평화를 다시 찾아서 과거의 그 평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해가 되어 주길 바라고. 공주 계룡산 신원사는 651년 백제 의자왕 당시 열반종의 계종조 보덕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 수행도량으로 1886년 고종 3년에는 사찰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라는 의미로 사찰 이름을 신원사라 짓고 보물제 1293호인 계룡산 중악단을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불교계가 생태계 복원과 보호를 위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녹색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불교환경연대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과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온 사찰들을 격려하고 새해 녹색사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올해로 3회째인 녹색 사찰 대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의 생태주의 사상과 전통에 따라 운영되는 녹색 사찰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기반한 자비와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실천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환경보살인 것 같습니다. 녹색 사찰은 모두 5가지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빈그릇 운동, 기후 문제 해결, 녹색 사찰 문화 확산 등입니다. 그다음에 법당에도 이런 그 녹색 사찰에 대한 그 사찰로서 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아이들 그 환경 학교를 개설을 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사찰에 같이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뭐 다른 어떤 걸 넣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썩혀서 TV를 만드는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녹색 사찰은 총 21곳으로 지난해 조계종 교구 본사로서는 처음으로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보인 춘천 봉덕사와 서울 청정사, 하남 상물사 세 곳이 우수 사찰로 선정돼 불교 환경연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사찰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모험이 되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녹색 사찰을 확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향후 활동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유곡절들을 정리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설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재료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렁이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방식으로 좀 진화하는 방향으로 모색이 됐으면 좋겠고요. 녹색 사찰은 불교 환경연대의 유튜브 채널 생태 절로절로 코너를 통해 소개되고 1년에 2번씩 공동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앞으로 3년 안에 녹색 사찰을 108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의 사회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가 제4기 체제 출범과 함께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고통받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